안녕하세요. 데일리시큐의 김민건 기자입니다. 오늘 데일리시큐 웨비나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HSM 적용 방안 및 사례를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는 엔트러스트의 마건일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온프레미스 상황,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가 많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환경에서 또 HSM이 어떻게 도입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일단 엔트러스트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트러스트 마건일입니다. 우선 저희 엔트러스트라는 회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엔트러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엔트러스트라는 회사는 글로벌 카드 발급기 제조 회사고요. 동시에 글로벌 PKI 솔루션 벤더이기도 합니다. PKI와 더불어 하드웨어 보안 모드 HSM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요. PKI와 HSM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도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해 드리고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솔루션 쪽에서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창에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저희 엔트러스트에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질문자 중에 좋은 질문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퀴즈도 있죠. 네네. 퀴즈도 끝까지 경청하시다 보면 퀴즈가 나올 텐데요. 제일 먼저 정답을 올리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설문지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설문지 작성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보안교육 1시간 이수증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엔트러스트 마건일 차장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환경 내 HSM 적용 방안과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젠다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HSM에 대해서 HSM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HSM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최근에 HSM은 어떤 HSM 사용 사례에 대해서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 내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HSM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어떤 사례들이 있고,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특별히 HSM이 클라우드에서 사용됐을 때 다른 인프라들과 다르게 좀 더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HS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HSM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의 약자입니다. 네, 하드웨어 보안 모듈의 약자고,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안전한 보안 수준으로 암호키를 생성도 하고 저장 보관도 하고 HSM 내부에서 암호화를 수행을 하는, 인증받고 신뢰된 보안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인증이라는 것은 보안 모듈을 인증하는 대표적인 평가 기관들이 있어요. 이건 국제 표준에 따라서 보안 모듈을 인증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글로벌한 제품 같은 경우는 니스트에서 제정하는 PIPS 140-2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IPS 140-2 레벨 3의 인증을 받은 HSM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보안 제품이기 때문에 CC 인증도 EL4 플러스 레벨의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HSM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높은 수준의 암호화랑 서명키 보호를 하는 게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잘 보관하고 잘 보관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용자가 정의한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대로 암호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또 HSM입니다. 또 하나는 HSM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그냥 단말단에 들어가는 칩 형태의 HSM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서버 타입의 서버 형식의 HSM도 있는데 이 서버 형식의 HSM은 중앙에서 모든 서비스들의 암호화 처리를 다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을 요구를 합니다. 고성능이 요구가 돼서 이렇게 고성능의 기능도 암호화 처리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HSM은 모든 서비스들의 그 암호화 요청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HSM이 만약에 중간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거기와 연동되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같이 중단되는 재해가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용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 가장 높은 수준의 암호화 서명키 보호랑, 그리고 사용자가 정의한 정책을 정확하게 수행을 해주는 것, 그리고 고성능의 암호화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쉽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고가용성의 암호화 수행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HSM은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버 타입의 서버 쪽에서 돌아가는 암호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HSM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HSM 안에서 키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세요. 그렇지만 그 가장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키가 사용될 때는 HSM에서 키를 가져다가 사용 클라이언트 쪽에서 암호화를 수행하시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암호화 수행도 HSM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사용자 쪽 어플리케이션은 HSM 쪽에 단순히 그 암호화 자기가 수행하고자 하는 암호화 연산의 명령만 HSM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HSM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암호화 명령을 처리를 해주고 이후에 처리 결과만 다시 사용자 쪽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용자 쪽에서는 아무런 키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 HSM에서 키를 갖고 그 키를 통해서 다 연산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쪽에서는 어떤 암호화적 어떤 보안적 취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키만큼은 절대 외부로 누출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SM의 동작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HSM은 이제 저희 엔트러스트의 엔실드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이제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저희 엔트러스트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HSM 벤더들은 이렇게 세 가지 폼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실드 커넥트라고 해가지고 서버 타입의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동시에 HSM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서버 타입의 HSM 장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버의 PCI 카드를 형태로 꼽혀서 해당 서버 장비에서만 HSM을 이용할 수 있는 PCI 카드 타입의 엔실드 솔로라는 제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성능은 앞서 설명드렸던 커넥트 장비와 솔로 장비에 비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간편하게 USB로 꼽아서 HSM을 사용할 수 있는 엣지 타입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USB 타입은 성능은 많이 낮기 때문에 대량의 암호화 처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크게 처리 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유즈 케이스들, 예를 들면 뭐 루트 CA라든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최초에 한 번만 서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저성능의 HSM을 가지고 간편하게 서명 연산을 하고 이후에는 이 USB 타입 엣지 타입은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대로 금고에 보관하는 이런 용도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제품 모두 핍스 인증과 1성-2 레벨 3 인증과 CC 인증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모두 동일한 키관리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혼용해서 하나의 HSM 풀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엣지 장비랑 커넥트 장비랑 하나로 HA로 묶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HSM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앞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실 HSM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물론 이제 키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적이 가장 크겠지만 현실적으로 규제 준수 측면이 가장 큽니다. 일단 보통 이제 키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야 되는 규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는 뭐 DB 보안 쪽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키를 안전하게 소산 보관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ISMS에서도 키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따로 굉장히 세부 항목이 많을 정도로 따로 세세하게 그 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HSM을 사용하면 이런 그 규제 준수를 쉽게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HSM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하게 이제 HSM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HSM을 사용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데이터 앤 레스트라고 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그리고 데이터 앤 유즈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그리고 데이터 인 모션이라는 부분은 이동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즉,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저장 암호화는 뭐 쉽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스토리지 암호화라든가 일반적인 비정형 파일 암호화의 키를 보호하는데 HSM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는 여러 가지 인증 프로그램이라든가 PKI 솔루션들, DRM 또는 뭐 여러 가지 코드 사이닝, 제조사에서 많이 쓰이는 코드 사이닝에 대해 사용되는 키에 대한 암호화, 그리고 이동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는 HTTPS라든가 P2P, 그리고 TLS, SSL 이런 사용되는 키에 대한 암호화가 이제 암호화 키를 다 HSM에서 보호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맨 먼저 HSM이 가장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용처 중에 하나는 바로 PKI입니다. PKI는 최근에 이제 저희 사설인증, 공인인증 체계가 사설인증으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각광받았던 사용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사설인증에서 이런 PKI는 이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가장 중요한 이 PKI를 있게 하는 근간은 프라이빗 키의 안전한 관리죠. 사실 이 PKI에서 사용되는 이 개인 키가 탈취가 되면 PKI는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PKI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PKI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은 거의 99% 이상 HSM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발급 CA, 그리고 루트 CA도 당연하고, 그다음 OCSP, 인증서 유효성을 체크하는 OCSP라든가 RA, 이 모든 각각의 엔티티가 PKI를 구성하는 엔티티가 다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들은 모두 다 HSM을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발급 쪽, 그러니까 운용 쪽에서는 보통 서버 타입의 HSM을 통해서 해당 개인 키들을 다 보관하고 서명도 다 HSM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오프라인 쪽, 즉 루트 CA, 네트워크가 분리된 루트 CA 쪽에서는 보통 이제 솔로나 PCI 타입의 솔로 카드나 또는 USB 형식의 엔실드 엣지 타입의 HSM이 사용돼서 루트 CA의 개인 키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 쪽에서 현재 먼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원격 서명에 대해서도 HSM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원격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는 보통 이제 서명을 PKI에서 가장 프리미티브 중에 하나가 개인 키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크레덴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수가 없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공인인증서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그 공인인증서에 사용되는 개인키는 다 어디 있죠? 다 데스크탑에 자신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또는 자신의 모바일 폰에 있었죠. 그런데 그 이유는 개인키는 자기만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부인 방지라는 PKI의 가장 큰 하나의 팩터 때문에 부인 방지라는 팩터 때문에 반드시 개인키는 자기만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고 하면서 이제 원격 근무가 많이 들어가고 모든 걸 원격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하나의 디바이스가 아니라 여러 디바이스를 써야 될 일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상 개인키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원격에서 나를 대신해서 원격에서 내 개인키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때그때 해당 원격에 접속을 해서 원격에 소재한 내 개인키를 통해서 서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편의적인 이유 때문에 사용자 편의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에는 이런 원격 서명에 관해서 사용자의 개인의 개인키를 원격에서 관리해 주는 것을 기존까지는 계속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가 왜냐면 부인 방지라는 측면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해서 그러면 본인 인증이랑 이 사용자 개인키랑 본인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는 기술적인 무엇인가 있으면 이거를 풀어주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EIDS에서 EIDS에서 이런 이제 리모트 사이닝 부분을 이제 시작하게 표준으로서 만들고 작년부터인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국내도 아마 곧 저희 리모트 사이닝 부분도 이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 리모트 사이닝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개인 서명키를 잘 관리해 주는 부분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HSM이라는 부분이 HSM이라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을 설명드리면 HSM과 함께 SM이라고 하는 시그니처 액티베이션 모듈도 같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엔트러스트 HSM에서 다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리모트 사이닝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객사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K뿐만 아니고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웹 서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SSL이나 TLS들. SSL의 개인키 SSL 프라이빗 키를 HSM을 통해서 보호하고 핸드쉐이킹 할 때 HSM을 통해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SSL 쪽의 서버의 부담을 좀 덜 수도 있고 동시에 SSL 개인키의 보호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또 하나 또 DB 보안이죠. DB 보안은 오라클 TD나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모두 다 HSM 연동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DB에 사용하는 TD에 사용하는 암호키나 마이크로소프트 SQL에 사용하는 암호키를 다 HSM을 통해서 쉽게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키 보호를 이루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뭐 PKI나 SSL이나 그리고 DB 보안 쪽에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있던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HSM이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요새 핫한 부분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도 그 블록체인은 개인키 보호를 위해서 사용자들 개인키 보호를 위해서 HSM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디지털 페이먼트 쪽에서도 디지털 페이먼트에 여러 가지 이제 암호키들을 사용이 되는데 토커나이제이션 쪽이라든가 또는 사용자 결제 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를 위한 암호키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HSM이 디지털 페이먼트 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 쪽에도 이제 HSM들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HSM은 암호키를 관리해 주는 제품, 암호키를 가장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해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보안 솔루션의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에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에 ROT라고 해서 신뢰 기반, 루트 오브 트러스트 신뢰 기반으로서 모든 보안 솔루션과 연동돼서 ROT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금이 없는 계속 어떤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HSM은 신뢰 기반으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 HSM은 100여 개 이상의 이런 보안업계 여러 가지 리딩 솔루션 벤더들과 이미 다 연동이 되어 있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뭐 RSA라든가 레드햇이라든가 뭐 SSL 쪽은 F5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모든 이제 보안 솔루션 리딩 업체들과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 리딩 업체들은 다 저희 ROT를 저희 HSM을 통해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부분에서 HSM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저희가 이제 매년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는데, 작년의 설문조사 결과는 여전히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암호화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 기타 등등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호화를 사용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높은 부분, 점유율을 나타냈고요. TLS, SL 같은 이제 전통적인 HSM 적용 분야들은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컨테이너 암호화랑 퍼블릭 클라우드 암호화 쪽, 그리고 뭐 밑에서 네 번째 28%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액세스 보안 브로커 쪽에 있는 서 HSM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이네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두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클라우드 쪽에서도 HSM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SM은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은 인프라들이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뭐 비용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여전히 HSM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더 그 영향력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HSM을 사용하면 무엇이 좋을까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뭐 사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HSM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시스템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프레미스 대신에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갔을 때 얻는 이점이긴 한데, HSM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온프레미스에 HSM을 구축할 경우는 당연히 HSM 구매해야 되는 설비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HSM을 관리할 유지보수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직접 데이터 센터로 방문해서 HSM을 들고 설치를 해야 되는 인력 비용도 발생을 하죠. 그에 반해서 이제 클라우드 상황에서 HSM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하드웨어를 구매하기에는 설비 투자가 필요가 없고, 모든 메인터넌스 정비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모든 메인터넌스들은 이미 다 클라우드 과금을 하실 때 구독을 하실 때 그 비용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 과금하기 때문에 비용이 예측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온프레미스의 HSM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배송도 기다려야 되고, 설치할 때도 일정을 잡고 설치하는 시간도 들고, 여러 가지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환경 설정에 따른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클라우드로 갈 경우는 이런 부분이 필요 없고 단순히 그냥 서비스를 신청만 하면 수일 내로 바로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시스템을 확충해야 될 경우, HSM을 확충해야 될 경우,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HSM을 또다시 구매를 하고 또 배송을 기다리고 또 배송이 왔을 경우 다시 설치를 하러 가야 되고 시간 소요가 많이 들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불을 하시면 손쉽게 바로 시스템 확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간 측면에서도 물리적인 HSM은 서버 렉도 준비를 해야 되고, HSM에 필요한 뭐 쿨링 시스템이라든가 전원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지만, 당연히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거 정비할 관리 리소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거 온프레미스에서는 전문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또 엔지니어들을 여기에다 또 그때 전담해야 되는 엔지니어들을 소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자사의 엔지니어를 이러한 그 HSM 관리 쪽에 배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비단 HSM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옮겨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과 동일한 장점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HSM을 이렇게 실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클라우드형 HSM들, 실제로 서비스되고 있는 클라우드 HSM들은 우리가 이렇게 장점만 가지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무런 고려 사항 없이 바로바로 기존에 사용했던 온프레미스 HSM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인가, 특별한 고려 사항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HSM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CSP들이 있지만, 퍼블릭 CSP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CSP 회사 세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아마존의 AWS,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GCP, 이 세 가지 회사들만 예를 들어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각각의 클라우드 회사들은 CSP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각의 CSP들은 모두 저마다의 키관리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저는 애저 키볼트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키관리 서비스가 있고요. AWS는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해서 키관리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클라우드 키 매니저 서비스라는 키 매니저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제 자기들의 KMS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모두 중앙 집중식 키 관리를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완전 관리 형태의 KMS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는 모두 핍스 1의 규제 준수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 KMS는 자신들의 각각의 클라우드 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파스나 사스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키를 관리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 KMS들은. 그리고 또 각각의 인스턴스들의 워크로드들을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를 또 관리해 주는 게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내의 파스나 사스 또 워크로드 암호화 키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사용자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이아스 위에서 올려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별도의 SDK나 REST API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든 KMS 말고도 지금까지 설명된 KMS였고, 근데 KMS와 또 HSM은 또 별도로 또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매니지드 HSM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KMS에서 사용되는 키들을 애저에서 운영하고 있는 HSM을 통해서 옵션으로서 사용자가 이제 HSM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이 KMS에 있는 키들을 핍스 1.2 레벨 3 하드웨어 형태의 HSM으로 관리를 해주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통 매니지드 HSM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니지드 HSM을 사용하면은 기존 애저 키볼트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애저 키볼트에서 관리되는 키들을 매니지드 HSM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옵션이 있고, 또 하나 애저에서 데디케이티드 HSM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니지드 HSM에 달리 완전한 그냥 기존에 사용한 온프레미스의 HS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싱글 HSM 디바이스 하나를 사용자한테 전용해서 서비스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 키볼트랑은 완전히 별도로 기존에 사용자가 온프레미스에서 HSM을 사용하고 있던 경험이 있고, 이걸 그대로
클라우드를 가져가고 싶다면 이제 애저 쪽에서는 데디케이티드 HSM을 적용해서 사용자가 독립된 전용의 클라우드 HSM 서비스를 이용해 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AWS에서는 클라우드 HSM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HSM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HSM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HSM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클라우드 HSM. 근데 여기서 AWS는 좀 더 애저 같은 경우는 매니지드 HSM과 데디케이티드 HSM 나뉘어가지고 각 KMS 연동되는 HSM은 별도로 있는데 AWS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 클라우드 HSM을 통해서 AWS KMS의 키들을 한 번 더 암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실 독립된 HS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클라우드 HSM 옵션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HSM 옵션은 말 그대로 KMS에서 사용되는 키들을 구글이 갖고 있는 HSM을 통해서 암호해주는 역할의 HSM이에요. 즉 사용자가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던 HSM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됐던 HSM은 사용자들이 표준 API, JC나 PKCS11 이런 API를 통해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서 HSM을 하는데 이 구글의 클라우드 HSM은 그렇게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연동되는 HSM이 아니라 구글의 KMS랑만 연동되는 HS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HSM은 각각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CSP들은 이렇게 KMS 서비스 플러스 HSM 서비스들을 다들 각자의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HSM을 사용하고 있던 고객이 이러한 HSM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HSM이나 KMS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특별히 무리가 없을까, 문제가 없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KMS를 HSM이 아니고 Azure KMS나 AWS KMS나 구글의 KMS를 그대로 기존에 HSM을 사용했던 고객사가 이들의 KMS를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은 KMS를 사용하는 물론 SDK는 제공을 하지만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SDK를 제공하고 또는 REST API를 제공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약사항은 첫 번째는 표준 API는 일단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즉 기존의 HSM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있는 KMS를 통해서 키를 보호하려면 자신의 그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P11이나 JC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알고리즘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면 RSA 몇 가지, AS 몇 가지 이 정도만 보통 지원을 하고 ECDS도 조금 지원을 하고요. 요 정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는 고객사들은 이런 KMS, 클라우드 KMS 그대로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산 성능이에요. 연산 성능이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던 온프레미스 HSM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떨어집니다. 10분의 1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용할 수 있는 키 개수에도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5,000개라든가 또는 500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키에 대한 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몇만 개, 수십만 개, 그 이상의 키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은 이런 KMS를 쓰기에는 제약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슈는 이 벤더 락인이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HS 보통 요새 멀티 클라우드를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한쪽의 KMS, 특정 CSP의 KMS를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CSP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구성을 해서 온프레미스 쪽에 뭔가 키를 옮겨와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물론 이제 그 각각의 CSP KMS들은 모두 키 익스포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키가 많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키를 익스포트해야 되는 그 관리적인 불편함이 있고 또 하나는 키에 대한 정책까지도 익스포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은 또다시 새롭게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벤더 락인 문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이런 KMS 말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HSM을 사용하실 때는 그 문제가 없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물론 앞에 KMS보다는 거의 많은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제약사항 없이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HSM이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보통 CSP에서 제공하는 CSP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HSM 모두 키인더박스 개념의 HSM을 사용하고 있어요. 때문에 키인더박스 HSM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대량의 키를 관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대량이라고 하면 수만 개 이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수만 개 이상의 키를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량으로 워크로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사용자들이 수천만 명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그 수천만 명의 키를 만약 백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비해서 더더욱 대량의 키를 관리해야 될 이슈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가능성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량의 키를 관리하기에는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투팩터 어텐티케이션에 제약이 있습니다. 키 사용에 특정 유즈 케이스에서는 키 사용할 때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통은 이제 특정 카드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핀 패드를 이용해서 핀을 입력해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자기 HSM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 소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물리적인 어떤 팩터를 제출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사용했던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약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HSM 서비스를 저희 엔트러스트가 사실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엔실드 애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HSM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엔실드 애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제 구독형 HSM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저희 엔터스 저희 쪽에 구독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수일 내로 HSM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고, 저희 엔사스 서비스는 엔실드 애저 서비스를 줄여서 엔사스라고 하는데, 엔사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엔실드 커넥트 서버 타입의 HSM 장비를 사용해서 이 서버 타입의 HSM 장비를 고객한테 전용으로 제공해서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 엔실드 커넥트 HSM 장비를 여러 고객사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장비를 하나의 고객사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데이터 센터는 영국, 유럽 쪽, 그리고 미국이나 에펙 쪽에서는 호주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이고 있고,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모든 이제 HSM에 대한 정기 점검이라든가 어떤 관리적인 측면들은 저희 엔트러스트의 HSM 전문가, 엔지니어가 모두 고객을 대신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구독형 클라우드 HSM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구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셀프 매니지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모든 HSM 관리 부분을 사용자가 다 가져가는 거. 즉, 맨 처음에 이제 HSM을 초기 설정을 하고, HSM의 관리자를 설정을 하고, HSM의 어떤 특정 IP HSM 여러 가지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들을 다 사용자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풀 매니지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완전 관리형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용자는 단순히 키만 HSM을 통해서 키만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모든 관리적인 부분은 관리자 역할은 다 저희 엔트러스트에서 모든 걸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두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HSM 서비스와는 다르게 직접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클라우드에 종속되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의 클라우드에 종속되는 부분이 없이 어떤 클라우드를 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임 공유 모델, 보통 이제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 많이 보시죠.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에서 보시면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 측면에서 이런 셀프 매니지드는 이아스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요. 이 풀리 매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파스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풀리 매니지 같은 경우는 사용자는 단순히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만 집중해서 HSM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HSM의 관리적인 측면 저희가 다 해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만 기존에 사용하신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HSM 연동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클라우드든지 애저든지 AWS든지 구글이든지 저희 HSM을 통해서 다 모든 키 관리가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인 워크로드들과 연동해서 그 암호화 키들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때문에 각각의 애저나 AWS나 구글의 KMS나 클라우드 HSM이랑 각각의 관리 포인트를 다 따로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HSM 중앙에서 저희 엔사스를 통해서 중앙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관된 키 관리를 멀티 클라우드 사이에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즉 원래 이게 만약 애저도 사용하고 AWS도 사용하고 구글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면 키 관리는 각각의 클라우드마다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애저는 애저대로 키 관리를 해줘야 되고 AWS는 AWS대로 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중앙에 저희 서드 파티 같은 중앙에 저희 같은 이제 엔사스 HSM 클라우드 HSM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별도의 클라우드마다 별도의 키 관리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이 저희 중앙에서 일관된 키 관리 서비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이미 HSM을 운용 중인 고객사분들, 이미 온프레미스에서 HSM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이동하실 때 모든 걸 다 클라우드로 이동하시지 않고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로 많이 이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중요한 부분은 핵심은 다 온프레미스에 두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로 가도 되는 부분들은 따로 떼서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HSM을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아무런 추가적인 그 프로세스 없이 간편하게 바로 클라우드에 저희 엔사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HSM으로 연장선상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온프레미스 사용하고 있던 키들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기존의 키 관리랑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HSM에서 할 수 있는 저희 엔실드 HSM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키 관리뿐만 아니고 사용자 코드를 HSM 내부에서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기능을 코드 세이프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용자 코드를 HSM 내부에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똑같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희 엔사스 클라우드 HSM을 통해서 기존의 그 코드 세이프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데이터 센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기타 유럽 몇 개 국가 그리고 호주, 아이펙 호주에 사고 있고 HSM을 이들을 연동하기 위해서 이쪽 데이터 센터 연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VPN 연결이 필요로 하고요.
VPN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호주 쪽이랑 VPN을 연결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NSAS라는 그 클라우드 HSM 서비스 말고도 HSM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저희 엔실드 HSM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클라우드 친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친화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가 HSM이 클라우드 쪽으로 옮겨갔을 때 좀 더 클라우드에 맞는 HSM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즉 사용자가 이런 기능이 HSM에 있으면 클라우드 HSM을 사용할 때 좀 더 편할 텐데 라는 기능들을 저희 HSM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BYOK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HSM을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보통 이제 KMS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클라우드의 KMS, AWS에서 제공하는 KMS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KMS. 왜냐면 각각의 SaaS나 PaaS를 이용을 하실 텐데 거기서 사용되는 키들은 보통 KMS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KMS 사용되는 키들을 클라우드 쪽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던 키들을 그런 클라우드에 있는 KMS로 옮겨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키를 클라우드 옮겨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은 이제 Bring Your Own Key라고 하는데 BYOK 기능도 쓸 수가 있고요. HSM을 BYOK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사용자 온프레미스의 HSM을 통해 생성한 키를 그 클라우드 쪽 KMS로 옮겨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격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투팩터 어텐티케이션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스마트 카드, 인증을 위한 스마트 카드 같은 경우도 원격 카드 리더기를 통해서 원격에서 다 카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팩터 어텐티케이션도 원격 클라우드 HSM을 사용하더라도 모두 다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웹 서비스 옵션 팩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REST API를 제공해드려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HSM을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HSM 에이전트가 사용자 측 운영체제에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에이전트다 보니까 운영체제의 환경에 의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리눅스라든가 유닉스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만 RTOS는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HSM 에이전트를 깔 수 없는 환경 또는 어떤 그 스케일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환경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REST API를 사용하게 되면 굳이 에이전트를 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받고 바로바로 HSM을 통해서 원하는 키를 생성하거나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첫 번째로 BYOK, 자기가 생성한 키를 통해서 생성한 키를 클라우드의 KMS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 클라우드 연동 옵션 팩이라고 해서 이 옵션 팩을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옵션 팩이 결국은 툴이거든요. 사용자 쪽에서 사용자 온프레미스에 있는 HSM을 통해서 키를 생성해서 랩핑을 해줘서 클라우드에 옮겨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툴을 같이 구매를 하시면 이런 BYOK를 쉽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원격 관리 기능도 이런 지금 밑에 이미지에 보이시는 카드 리더기, 원격 카드 리더기를 통해서 원격에서 이제 여러 가지 크레덴셜을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WSOP 방금 저희가 이제 REST API를 말씀드렸는데 저 REST API를 저희는 이제 웹 서비스 옵션 팩에서 WSO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SOP 옵션 팩을 구매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REST API를 통해서 굳이 저희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어떤 엔드포인트 간에 REST API를 통해서 간단하게 HSM과 연결해서 자유롭게 클라우드에 있는 HSM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WSOP가 비단 그 클라우드에 있는 HSM에서만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온프레미스에서 HSM을 가지고 운영 중이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WSOP에서 제공하는 REST API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HSM을 연결하실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클라우드 쪽에 좀 더 적합한 유즈 케이스를 가져갈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기능이 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요새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환경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환경이에요. 컨테이너 환경. 이 컨테이너에서 HSM이랑 연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 연동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사실 이 스케일링 거거든요. 동적으로 이 컨테이너가 계속 스케일링 아웃되고 스케일링 아웃되는 상황에서 이런 그 HSM을 정상적으로 잘 연동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확장된 컨테이너에서도 바로 HSM이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끔 해주는 게 컨테이너 옵션 팩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옵션 팩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약에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계시면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에 있는 HSM과 컨테이너 옵션 팩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HSM을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저희 컨테이너 옵션 팩은 저희가 제공해드린 컨테이너 옵션 팩은 이 컨테이너 환경의 주요 리딩 업체들 오픈시프트나 레드햇 오픈시프트나 아니면 쿠버네트라든가 VMware 탄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공식으로 서트를 받은 제품이라서 바로 연동하는데 아무런 이슈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을 하는 클라우드 HSM 서비스의 제약사항 중 하나가 대량의 키를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수만 개 이상의 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엔실드 HSM 애저 서비스가 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저희 시큐리티 월드라는 그 독특한 저희 키 관리 아키텍처와 더불어서 HSK라고 하는 DB 연동, HSM의 키스토어랑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그런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드리면서 대량의 키를 HSM을 통해서 다루실 수가 있는데, 먼저 그럼 이 시큐리티 월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큐리티 월드라는 건 저희 그 HSM의 키 관리 아키텍처의 이름이고요. 이 시큐리티 월드의 이 키 관리 아키텍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키를 토큰화시켜서 사용자 쪽 디렉토리에 저장을 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HSM은 키 인더 박스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키를 HSM 내부에 있는 HSM 내부 스토리지에 저장 관리를 하는데, 저희 HSM은 그렇게 하진 않고 기존의 키 인더 박스가 갖는 HSM과 동일한 암호화 수준으로 사용자 키를 HSM 내부에서 토큰화시켜서 토큰화된 사용자 키는 HSM 내부에서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자 쪽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몇 천만 개, 몇억 개가 있어도 거기에 키의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키 개수가 많아지다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은 아무래도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키 토큰을 HSM이 불러다가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키가 많아지다 보면 하나의 디렉토리에 모든 키 토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원하는 키 토큰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키 토큰은 사용자 쪽 특정 디렉토리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래도 기존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과는 달리 대량의 어떤 파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랑 사용자 HSM의 키 토큰을 연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키가 몇억 개 이상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성능의 이슈 없이 고성능으로 HSM에서 대량 키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JC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자바 크립토그래픽 익스텐션의 J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쉽게 HSM과 DB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그 HS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HSM이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기존의 그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그 HSM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약사항과 그 제약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 엔실드 애저 서비스라는 부분을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그와 함께 저희 이제 마지막에 HSK 말씀을 드리면서 대량키도 클라우드 HSM 환경에서 좀 더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이제 다 드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시간 마치기에 앞서서 퀴즈 한 가지, 가장 정말 간단한 퀴즈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퀴즈는 다른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엔트러스트가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이 구독형 HSM 서비스의 이름은 어떤 것일까? 라고 좀 줄여서 쓰셔도 되고요. 풀네임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가장 먼저 답변 주신 분께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퀴즈에 대한 그 답변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HSM 사용이 관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들이 크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그 HSK 도입 사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줄 게 있을까요? 네, HSK는 공공 쪽에서나 민간 쪽에서나 저희가 국내에서 여러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행안부 쪽에서 그 공무원 신분증이라던가 그런 거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용자 키를 보호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럴 경우 이제 사용자 아무래도 대민 서비스다 보니까 네네. 사용 키의 개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기존에 뭐 몇백 개, 몇천 개 수준이 아니고 뭐 몇천만 개 수준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HSK를 통해서 그 수천만 개의 키를 보호를 하고 연산 처리를 하고 있죠. 네. 네네. 공공기관에서도 도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는 네, 거네요. 네, 네. 네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강연을 듣는 걸로 하고요. 그 마지막 저희가 보내드린 설문조사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HSM 적용 방안 그리고 사례 그리고 엔트러스트에서 제공하는 HSM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또 웨비나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